계약 분쟁을 넘어서 아트센터 나비와 SK의 충격적인 법적 결과. 계약서 한 장, 그저 서명 한 번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그 결말은 예상을 초과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아트센터 나비와 SK, 이 두 이름은 이제 단순히 문화와 경제를 넘나드는 분야에서의 거대한 존재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법정에서의 치열한 싸움의 주인공들, 그들의 갈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 사건으로 변모했다. 그럼 이들의 충격적인 법적 분쟁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은 왜 이렇게 두 강력한 주체가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가? 한편으로는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듯 보였던 아트센터 나비와 SK의 관계가 왜 이토록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쏟아진다. 그 시작은 결국 계약의 미세한 조항, 그리고 상호 신뢰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두 기관은 본래 협력의 장을 열었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계약서의 일부 조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으며 갈등의 불씨는 점점 더 큰 불로 번져갔다. 그리고 결국 그 갈등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법적 싸움에서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분쟁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트센터 나비와 SK는 단지 하나의 기업 대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분쟁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예술의 본질과 상업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치열한 전투였다. 한쪽은 예술의 순수성과 자유로운 창작을 강조하며 무형의 가치를 지키려 했고, 또 다른 한쪽은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추구했다. 이 두 가치의 충돌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그 끝을 보게 되었다. 한쪽은 예술을 경제적 도구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내면과 사회를 반영하는 고귀한 창작물로 보고 그 과정에서의 자유로움을 고수하려 했다. 예술가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 가치가 단순한 돈의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 바로 SK는 문화와 예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다. 기업의 이익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 역시 하나의 사업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재정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갈등은 단지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조직의 근본적인 철학과 운영 원칙에 대한 충돌로 번졌다. 아트센터 나비는 그들의 창작과 전시가 단순히 관객을 위한 소비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술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기업의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반면 SK는 예술의 상업화가 필연적이라 믿었으며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두 쪽의 사고 방식은 극명하게 달랐다. 아트센터 나비는 예술의 가치를 보호하려 했고 SK는 그 가치를 활용해 경제적 성과를 이루려 했다. 이념적 갈등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두 기관의 의견은 점점 더 충돌하며 결국 법적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단지 계약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술과 상업, 자유와 규제가 교차하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이 충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화와 경제,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 싸움에서 아트센터 나비와 SK는 서로를 향한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예술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SK는 아트센터 나비의 요구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협상에서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계약의 해석을 넘어서 예술과 상업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법적 결과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결국 법정에서의 결과는 예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와 SK 간이 계약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고, 그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이 사건은 계약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적 분쟁이 단순히 두 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상업, 그리고 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법적 결과는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었을까? 어쩌면 그 누구도 이 사건에서 진정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아트센터 나비와 SK는 모두 상처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결국 문화와 상업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얼마나 깊고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이 사건 정말 충격적이다. 아트센터 나비와 SK의 법적 분쟁에 대한 언론의 예상치 못한 반응. 아트센터 나비와 SK의 충격적인 법적 분쟁이 언론에 전해지자 언론계는 즉시 뜨겁게 반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계약 위반을 넘어서 예술과 상업, 그리고 이념적 갈등의 치열한 충돌로 변모하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다. 몇몇 언론은 이 사건은 우리가 문화와 경제의 경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신호탄이라고 전하며, 그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논란을 상세히 보도했다. 첫 번째로, 몇몇 언론은 아트센터 나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문화와 예술을 상업적 이익으로 환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려는 SK의 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을 펼쳤다. 특히 상업화가 예술의 순수성을 침해하고 결국 문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술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를 주장하는 아트센터 나비의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반면 다른 매체는 SK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며, 이 사건은 결국 문화와 예술이 경제적 자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술 역시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투자여야 한다며, 문화 산업의 상업화가 결국 예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트센터 나비의 예술적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예술이 돈과 결합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들은 언론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일반 대중들 역시 각자의 입장에서 강한 의견을 나누었다. 예술은 순수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오래된 신화라며, 상업적 가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문화 산업의 상업화는 결국 예술의 독립성과 자유를 해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사건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결국 두 기관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가치 논쟁이 법정에서 발생한 이 갈등을 둘러싼 주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아트센터 나비와 SK의 충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히 법적 승패를 넘어서 문화와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